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합과세 대상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나의 소득으로 뭉쳐서 우선 각각의 소득에 대한 총 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요. 원칙적으로 이 종합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구조를 먼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개인 사업자가 되면 이제 나라는 존재 안에는 본연의 나와 또 다른 나인 사업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 다른 나인 사업자는 본연의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배, 사근, 연기,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득들 중에서 본연의 나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벌어들이고 또 다른 나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득을 이제 종합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뭉쳐서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종합과세 대상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소득 중에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벌어들이고요. 본연의 내가 벌어들이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합산될 소득이 존재한다면 이 모든 소득들이 하나의 종합소득으로 뭉쳐져서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이배,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인 소득들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과세해야 될 소득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인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도 수익과 비용을 파악해서 결국 이익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파악한 이익들을 모두 합쳐야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수익을 총수익금액, 비용을 필요경비, 이익을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집계를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수익은 수령한 금액입니다. 은행에서 수령한 이자 금액,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이렇게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이 수익, 즉 총수익 금액이 되고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총수익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로 분류가 됐고,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회계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 목적상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우리가 회계에서 많이 공부했던 장부에 의한 수익과 비용이 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법상 차이가 존재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이익, 즉 사업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은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이 되고요. 총 급여액과 총 연금액. 이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는 이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의 비율만큼이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를 각각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이 수익 금액, 수령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일정 비율에 의해서 이 비용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이 기타소득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세와 강연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이 없더라도 총 수익 금액의 몇 프로라고 하면 70%를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참고로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고요.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자, 이제 종합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대한 수익과 비용, 즉 총 수익 금액과 필요경비가 모두 파악돼서 세무상 이익에 해당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그렇죠? 이 5인 소득들에 대해서 이 수익을 모두 합하면 이 종합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이 되고, 이 소득들에 대한 비용을 다 합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합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우리가 목표로 한 종합소득 금액, 이 종합소득 금액을 드디어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됩니다. 네, 우리는 종합소득세 산출 관련해서 종합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 금액까지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종합소득으로 합산될 그 소득의 총 수익 금액 합계액에서 비용에 해당되는 필요경비 합계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금액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산출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세율을 곱하기 전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소득공제를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고려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용이 어떻게 반영된다고 했나요? 실제 발생 비용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총 수익금액이 정해지면 그 수익금액에 대해서 1년간 총 급여액에 대해서 세법상 정해진 일정 비율만큼의 근로소득공제가 비용으로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한 급여를 1년 동안 동일한 급여를 받는 A와 B가 있을 때 A는 미혼 1인 가구이고 B는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에 B가 A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생활비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 급여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A와 B 모두 동일한 금액이 비용으로 반영된다면 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B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산출할 때 비용을 조금 더 반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지출 수준을 반영해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결국 종합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전에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이렇게 차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럼 이 산출세액을 다 납부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이 세금 애누리를 차감해주고,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것 또한 차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요 금액이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금인데요. 만약에 세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또 가산세를 더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차감해주고 그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이 금액 중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 그렇죠. 세금을 좀 깎아주는 세금 애누리 성격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서 기장세액 공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천징수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차감을 하고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무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기장 가산세가 존재했었고요. 그렇죠? 요 두 금액의 합계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총 수익금액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뭉쳐야 될 소득들이 빠짐없이 합산된 금액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렇죠.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어떤 소득들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고 또 그 소득들 중에서 어떤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총 수익금액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요. 이 필요경비는 이 총 수익금액,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즉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즉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설명드린 것처럼 세율을 곱하기 전에 개개인의 지출 수준을 한번 고려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차감해 주는 개념이고요. 이 세금 애누리는 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좀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기장세액 공제가 존재했었고요. 그렇죠. 이미 납부한 금액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세금 부담액입니다. 많은 항목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무기장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율이 누진 세율이었는데요. 초과 누진 세율이었습니다. 이 정해진 소득금액 구간별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그 해당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누진 세율 구조화에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러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이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이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네, 보이시나요? 바로 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사업상 발생한 비용, 필요경비와 이제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그렇죠. 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산출구조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비용, 즉 필요경비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의 일정률의, 즉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됩니다. 수익에서 전체 수익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이 비용을 차감하고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일정률의 세율을 곱한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이제 이처럼 비용이 반영되는 만큼 이익이 줄고 그만큼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비용이 더 많아진다면 이익이 좀 더 줄게 되고 소득세율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비용이라는 거는 이 사업자가 사업상 수익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즉 사업 경비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경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가사 경비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공 경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사 경비 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세금 산출 과정에서 비용으로 반영한다면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고 세금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흔히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런 비용들을 즉 가사 경비 또는 가공 경비들을 막 반영해도 이제 사업 경비가 아닌 이런 비용을 세금 산출 과정에서 막 비용으로 반영을 해도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을 이제 탈피하시는 것이 지금 절세를 위한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는 본연의 나와 또 다른 나인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나인 이 사업자도 나의 일부분이지만 이제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서는 즉 이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데요. 이 세무회계 업무, 이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회계 업무, 즉 사업상 수익과 사업상 비용을 파악하고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이 본연의 내가 사용한 가사경비와 이 사업자가 사용한 사업경비를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네, 이 본연의 내가 사용한 경비가 가사경비고요. 이 가사경비는 사업경비와 무관한 비용입니다. 이 또 다른 이 사업자가 사용한 경비가 사업경비입니다. 네, 개인 사업자는 이 또 다른 나의 사업자가 나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서는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또 다른 나인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아마 발부가 됐을 텐데요. 이러한 가사경비와 사업경비의 구분을 위해서는 이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용 카드 그리고 사업자용 통장 등을 이제 따로 준비해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 예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득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